사람들은 바보 같은 선택을 내립니다. 결승전 무료 티켓을 얻은 당신, 친구와 함께 경기장에 가려 했는데 눈보라가 칩니다. 결국 경기를 포기하기로 했을 때 친구가 말합니다. 만약 그 티켓을 돈 주고 샀더라면 눈보라를 뚫고서라도 어떻게든 경기를 보러 갔을 거야. 티켓을 공짜로 받든 내 돈을 주고 사든 그건 이미 내 지갑에서 나간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이죠. 그 다음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공짜면 쉽게 포기하고 내 돈이 나간 것이면 어떻게든 경기를 보러 갑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현 시세로는 그 주식을 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요. 5,000원치의 로또를 주운 사람은 그 로또를 만원에 팔라고 해도 내놓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비합리적으로 더 가치를 매기는 소유 효과 때문입니다. 계산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말고 어림짐작으로 5초 만에 대답해보세요. 1에서부터 8까지의 숫자를 곱한 다음 답은 얼마일까요? 위 문제의 사람들은 512 정도로 답을 예측합니다. 반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사람들은 2250 정도로 예측합니다. 실제 답이 4320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문제를 제시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게 중요하죠. 기준점 편향입니다. 경제학은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간이 주어진 정보 하에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간은 비합리적입니다. 심리적 편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멍청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인간의 실제 행동을 연구하고 인간이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행동경제학입니다. 한때 행동경제학은 비주류였습니다. 경제학의 핵심 가정을 공격했기 때문에 기존 경제학자들은 행동경제학자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했죠. 지금은 어떨까요? 2002년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이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2017년 넛즈로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번 책대책은 책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와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을 통해 행동경제학을 살펴볼까 합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는 데니얼 카너먼이 그의 단짝 동료 아모스 트버스키와 함께 어떻게 행동경제학을 시작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머니볼, 빅쇼트의 저자 마이클 루이스가 썼기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죠.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실험 하나를 설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음 두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1. 무조건 5만원 받기. 2. 50% 확률로 10만원을 받거나 하나도 받지 못하기. 이때 대부분은 확실히 돈을 받는 1번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1. 5만원을 무조건 잃기. 2. 50% 확률로 10만원을 잃거나 하나도 잃지 않기. 대부분의 사람이 도박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손실을 입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긴다면 손실을 회피하려 합니다. 도박까지 하면서요. 책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은 이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손실은 더 싫어합니다.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은 2017년 노벨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직접 쓴 책입니다. 그는 여기서 손해를 입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더 깊게 설명합니다. 경마장에 간 도박사가 100만원을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 경기 막판이 되었을 때 가진 돈을 모두 잃습니다. 손실인 채로 떠나기 싫은 도박사는 원금 회복의 꿈을 안고 마지막 도박을 합니다. 가능성이 50%인 말에 100만원을 더 걸거나 가능성이 2%인 말에 2만원을 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두 번째 내기를 합니다. 작은 돈을 걸고 크게 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마장 마지막 경기의 경우 우승 확률이 낮은 말에 돈이 몰려
배당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잃은 경우 사람들은 가능성은 낮지만 크게 딸 수 있는 내기를 선호하며 가능성이 높아도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내기는 기피합니다. 저자는 행동경제학이 경마장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농구의 스카우트 시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추세에 과잉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스카우터들이 잘못된 편향을 가진 채 선수들을 트레이딩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인간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의 실수가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간이 어떤 멍청한 선택을 하는지 미리 알고 이를 역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소설과 같이 재미있는 스토리로 행동경제학을 접하고 싶다면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를,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경제학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을 추천합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